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미로 보는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기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주에는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의 6가지 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일주는 한마디로 지수강기, 능지, 흑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운성은 묘에 해당됩니다. 천액, 탕화, 화계, 태극, 비인에 해당됩니다. 기축일에 태어나신 분은 말주변이 없고 수줍음을 잘 타고 낯가림을 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의 천성은 순진하고 착하며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기를 꺼려하리만큼 조용함을 좋아하는가 하면 변명할 줄 모르는 순박함이 있기에 어쩌다 변명을 한다는 것이 금방 탄로가 나는 때가 좀 있다. 어쨌든 진실하게만 살도록 신은 이 사람을 출생시켰는지 모른다. 호인이나 성급하며 고집이 대단하고 우둔하다. 남을 위해 진력하니 자신은 실속이 없다. 학자 타입으로 공부를 하면 학식이 대단하고 인품이 고상하나 학업이 중단되면 농사나 천한 직업에 종사한다. 상격은 교육, 의학, 부동산, 교육부 등과 인연이 많다. 탕화살이 있으니 장애가 많으며 인생비관, 가스사고, 약물사고 등이 따른다. 수술이나 부상으로 몸에 흉터가 많다. 기토는 무토에 비하여 실속 없는 행동을 많이 한다. 남다른 고집이 있어 한다면 꼭 하고야 마는 강점도 있으니 늦게 성공하는 운세이다. 꽃이나 분재 등 전원적인 취미를 가지고 예술적 기질에 다분하고 어타심도 많은 편이다. 부부 애정운은 조혼은 불길하고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일찍 결혼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먹을 복이 많고 평생 잔돈은 떨어지지 않는다. 직업은 여성의 경우 소극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미용, 수예, 화원, 예능직 등 기술업이 좋으며 남성의 경우 건축, 토목, 농업 또는 대중적인 힘을 이용한 억생 직업이 좋다. 근면성이 장점이나 초년에는 신고가 따르는 상이므로 일찍이 부모와의 인연이 박약하고 육친의 덕은 부족하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집념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진다. 운 중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운이 제일 좋은 운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잘 살아져야지 갈수록 못 살아지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릴 때는 좀 못 살더라도 갈수록 잘 사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이 태생은 기축일에 태어나신 사람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저것 함부로 손대어 직업을 전환하면 어려워진다. 기축은 마치 선과 악이 서로 포개져 있는 형상으로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실패하는 일은 적으나 길을 펴지 못하고 내심이 강직하기 때문에 홀로 독행하는 기질이 있다. 낯가림을 하고 말수가 적으며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느낌을 주는데 순직하고 정룡을 지키는 인품이다. 상승과 하락의 기복이 적은 온화한 운세이다. 다음은 기축일주의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일주의 남자는 인정이 많으며 영웅적인 기질이 있으나 실속이 없으며 고집으로 망하기 쉽다. 돈을 잘 쓰고 잘 놀면서도 인색한 면이 있고 겉으로는 용맹하면서도 뒤가 무르다. 대개 자유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상격은 교육이나 의학업으로 진출하나 학격은 과일, 부동산, 농업, 미장공 등으로 나간다. 어처증이 있으며 처녀보다 경험이 있는 여자와 인연이 있고 아내의 부정이 따른다. 종교나 철학과 인연이 깊다. 기축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일에 태어난 여자분은 자존심과 고집이 대단하며 자기 성질대로 행동한다. 남자를 무시하며 비밀이 많다. 첩이나
재취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남편이 첩을 넘는 경우도 많다. 상격은 교육, 예능, 은행, 의학업 등으로 진출하나 합격은 생선장사 등 천안직업에 종사한다. 무당 등에 많으며 남편도 철학인이나 승려와 인연이 깊다. 겉으로는 남자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고 성관계 중에 우는 기질이 있다. 그러나 재관이 잘 짜여져 있으면 남편 복이 있고 남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한다. 예전에 한번 여자들 많은 곳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기축 일주 분 사주를 봐주면서, 혹시 성관계 중에 우는 기질이 있나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없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아닌 부분은, 2글자 말고, 나머지 6글자도 있고, 8글자가 다 맞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100%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재미로 보는 육식갑자라고, 갑자 일주론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기축일에 태어나신 여성분 중에서 축술미가 있으면은 의학계통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기축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묘일주, 기묘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는 한마디로 심수포덕, 경신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운성은 병에 해당되며 천파, 평관, 장성, 청관, 문곡, 기인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묘일주는 기묘일에 태어나신 분은 재물과 부귀가 충만하여 부러움 없는 한평생을 보내는 행운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을 멸시하고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만 자제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탓하겠느냐마는 이것 또한 그의 특징이니 과연 자제할 수 있을까? 친구와 가족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의 부족으로 칭찬에 인색하다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며 의협심으로 성급하다. 남 좋은 일만 많이 하나 고독하며 이성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나 수양을 많이 하면 남을 다스리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부부 애정운은 좋은 편이며 성격적으로 어처 또는 어부증이 발동하고 한때 색성에 끌려 힘들어질 수 있다. 자손운은 장남보다 차남의 운세가 좋으며 한때 이름을 날릴 자손이 있다. 기묘일에 태어나신 분은 이름을 날릴 자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묘일에 태어나신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반항심이 작용하여 주변과 쟁론을 벌이기 쉽다. 일찍부터 집안을 돕는 가부장격인 운이다. 감성이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타인과의 융화가 힘들 수 있다. 제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 직업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자상하고 꼼꼼한 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업도 좋다. 이 태생은 평생을 두고 구설과 관제가 붙어 다니므로 마음의 수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양보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기력, 체력도 떨어지고 상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기화를 만날 위험도 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운세의 약한 면을 커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묘일에 태어나신 분의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일에 태어나신 분의 남자는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고 성급하며 까다롭다. 성격은 권력계통에서 대성하나
합격은 깡패가 되기 쉽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이니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며 실속 없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여자를 잘 이용한다. 군인, 경찰, 법관, 의사, 교사 등이 되지 못하면 건달이다. 아내가 맞아서 죽든 아파서 죽든 사별하기 쉽다. 그러나 신왕하면 오히려 공처가가 되어 각권을 아내에게 빼앗긴다. 제가 아는 김효일에 태어나신 남자분하고 조금은 같고 또 어떤 부분들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음은 김효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약한 것 같으면서도 끈질기고 개팍하다. 남편과 이별하거나 구타를 당하기 쉽고 정부를 두는 경우가 많다. 상격은 의사, 간호사, 교육, 예능 등으로 진출하며 남편도 권력기관이나 의학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합격은 음식업, 화류계, 농업 등에 종사하며 건달 남편을 만나기 쉽다. 이상으로 김효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사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구급 자치구설이라고 합니다. 시위문성은 왕에 해당되며 역마와 낙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일에 태어나신 분은 결단력 있는 용기로서 가장답게 앞장서 강력하게 리더만 해준다면 집안은 조용하겠다. 사회적 발전은 기대해 볼만하겠으나 옹졸하면서 탈피하여 크게 그리고 멀리 본다. 대기만성할 팔자다. 부모 형제와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있고 충돌이 예상되는 운명이다. 또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성격의 장벽과 사소한 감정의 대립이 있겠지만 이것은 생활의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이겠으니 높은 식견과 인품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인지 큰 문제는 아니다. 부부 애정운은 매우 고독하여 홀라비나 과부처럼 외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금전운은 일시의 횡재보다는 계단식 비축형으로 차근차근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년에는 처자에 구애받지 않는 재산 또는 보험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고독한 팔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부모의 덕은 크게 없으나 조상을 박대하면 불행해진다. 야채나 과일을 좋아하며 문학적 감정이 풍부하다. 자손도 학계나 기술계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태생은 자손의 복이 부족하다. 궁지에 몰리면 천우신주의 덕이 있으며 어디를 가나 식복이 있는 편이다. 소극적이고 간섭을 싫어하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의지가 굳다. 용모가 아름답고 감정이 풍부하며 음성이 맑다. 심리적으로 매우 고독하고 독선적이다. 이 태생은 물질보다는 정신계에 진출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 문학, 언론, 종교 계통이 좋다. 총명하며 지혜가 있다. 호인이며 활동성이 좋아 일이 많고 분주하다. 고집이 대단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남의 밑에 있기를 싫어하니 자유업이 적당하다. 남자는 아내 덕이 좋은 편이나 너무 조열되면 만사불성이다. 조열된다는 말은 말을 조차하고 더울 열자를 써가지고 조열이라고 합니다. 기사일에 태어나신 분은 교육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나가면 길합니다. 언뜻 보아서 순직하고 유화하지만 새가 지나치게 강하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사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기사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총명하며 재주는 많으나 변화가 심하다. 남의 일을 잘해주며 투기나 브로커 등과 인연이 있다. 상격은 의사, 변호사, 교육자 등과 인연이 많으나 합격은 별 볼 일 없는 한량으로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이다. 부부 인연도 바뀌기 쉬우니
사주의 짜임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일주론이 모든 걸 갖다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뭐 그래서 재미로 보는 일주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기사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재주가 많다. 끈기가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기 쉽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의학, 보험, 화장품, 예능, 교육 등으로 나가면 길하다. 남편도 교육이나 의학 계통의 남자가 좋다.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에게 재치로 가기 쉬우니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인정이 있지만 변덕이 심하고 자식을 낳으면 식복이 없어진다. 이상이 기사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미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사분주, 상감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운성의 관대에 해당됩니다. 천역, 화계살, 압록, 복성기인, 태극기인, 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미일에 태어나신 분은 사람의 댐댐이는 거짓과 가식이 없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타입이나 운세가 강하지 못하여 강력하게 반항하고 거부하는 기질이 약하므로 자기 주장을 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고 없는 길흉 관계가 가끔 나타나 당혹하게 하며 어지러운 일도 있겠지만 슬기와 지혜로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인품이니 다행이며 기능직이나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면 대길하다. 지혜가 출중하며 자존심과 고집이 대단하다. 비밀이 많으며 성급하고 남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장애와 경쟁이 많이 따르며 종교와 인연이 깊다. 사업은 실패수가 따르니 월급 생활이 좋은데 교육자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기미일에 태어나신 분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교육자가 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남녀 모두 부부궁이 좋지 않으니 이별이나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 건강하려면 수가 있어야 한다. 부부 애정운은 가격한 성격 때문에 초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금전운은 좋은 편이며 큰 부자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남의 일에 참견하여 구설이 생기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해도 본다. 피부는 대부분 검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음성은 탁성이 많고 대화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직업은 변화가 많지 않은 쪽이 좋으며 특히 의학이나 연구계통에 종사하면 그 소질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좋다. 기미일입니다. 기미일에 태어나신 분. 일찍 이는 부모와 늦게는 자식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데 이 일주 말고 다른 일주도 다들 비슷합니다. 사주에 금과 수가 결여되어 있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며 센스도 없고 성격도 삐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주에 식상과 재성이 없으면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센스도 없고 성격도 삐뚤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상당히 식상과 재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삽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또 구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감안해서 살게 된다면은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로부터 고립되며 심지어 부모 형제와 자식과도 불화하게 된다. 운세의 진폭이 너무나도 심하다. 게다가 이기적인 면이 두드러져 하여튼 쓸데없는 걱정이나 고생이나 미혹이 많을 것이다. 다음은 기미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망한다. 밖에서는 무골호인이나 집에서는 폭군이다. 교육, 은행, 종교 등과 인연이 많다. 부부간에 생사이별이 있고 아내에게는 산액이 많다.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으며 자식 걱정도 많다. 골재상, 건재상, 축대상 쌓는 직업 등 건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복이 많으니 평생 분주하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 많이 베풀고 사는 직업인가 봅니다. 많이 베풀고 사는 일주인가 봅니다. 다음은 김희일의 여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은 간여지동으로 고집이 대단하고 남자를 무시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교도관이나 경찰 등과 인연이 좋고 대개는 생사이별하거나 첩이나 재치로 간다. 상격은 간호사나 교육 등에 종사하나 합격은 화류계로 나간다. 평생 근심이 많으니 종교를 갖는 것이 좋다. 사람이 살면서 직업이 좋든 직업이 나쁘든 간에 종교 같은 경우는 자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히 이제 절대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뒷백이 강하다 보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삶도 순탄하게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에서 안 좋다 하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종교라든지 아니면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자기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면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기유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유일에 태어나신 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산고객, 가무농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유는 장생에 해당되며 천인, 장성, 식신, 문창성, 학당기인, 천주에 해당됩니다. 기유는 자기 본의 주위에서 조금만 양보하여 협동하는 자세를 가미한다면 금상첨화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기유일에 태어나신 분은 자기 본의에서 약간만 양보를 하면은 금상첨화라니까 엄청 좋다는 얘기겠죠. 그것은 천기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과 같기에 하는 말도 편견과 옹구제위라는 괴물이 대로의 한복판에서 가로막고 있기에 때때로 하는 일에 제동이 걸리는데 이와 같은 운명을 알고 스스로 나를 반성하고 성찰할 때 주위로부터 기대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대성을 이룩하리라. 지혜가 출중하며 학문과 예술에 재능이 있다. 인정이 많아 다정다감하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면이 있다. 월급 생활이 무난하며 법조계, 교육, 문학, 예술, 의학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신왕해야 좋다. 신약하고 금수가 왕하면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 실행하기 어려우며 신용이 없다. 부모 육친후는 인연이 약하여 일찍 집을 떠나거나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부 애정운은 좋은 편이지만 남자는 여자 덕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남편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모성애가 유난히 강해서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다. 윗사람의 신임과 인덕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빠르다. 귀족적인 풍모로 용모가 아름답다. 신미안이 있어서 서화, 골동, 수석, 분재 등 고급스러운 취미를 가지며 식도락을 즐긴다. 분수에 맞는 일이라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며 지혜가 깊고 인정도 많은 반면 음성에도 힘이 있어서 대인관계에서도 주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주위 환경에 민감하고 종교와 예술에 대한 열망이 있다. 성격은 부드러우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다. 평생 의식은 풍족하지만 우유부단한 결점이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 선과 악의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기 쉽다. 언뜻 보아서도 주관이 뚜렷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다. 모든 일을 자기 본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획책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 보좌에게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지나친 새로 말미암아 실수를 하게 된다. 기유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유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천재적이라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하다. 인정을 많이 베풀며 사교적이라 원만하다. 성격은 식복이 풍부하며 법조계, 의학, 교육 등에 길하다. 그러나 합격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과장이 심하며 사기꾼이 되기 쉽다. 기술을 갖는 것이 좋다. 부부궁은 미모와 지혜를 갖춘 여자와 인연이 있으나 합격은 정조간념이 부족하거나 화류계의 여자와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유일에 태어나신 분은 미모와 지혜를 갖춘 여자와 인연이 있다니까 기대를 해보실 만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유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유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재주가 있고 내조를 잘하나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8년에서 1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과부가 된다.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맞다면 기유일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5천만 명 중에 60분의 1이면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될 것 같은데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 중에서 그 반이 여자면은 대략 하여튼 20만 명은 살면서 이런 정도 나이 차이가 안 나면 과부가 된다는데 세상에 과부가 그래 많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유일에 태어나신 분의 여성 중에서 성격은 교육, 예능, 의학 등과 인연이 많으나 합격은 정조간념이 부족하고 음식, 숙박, 하수업 등으로 진출한다. 만일 묘, 유, 충이 있으면 자식을 낳은 후 부부간에 이별을 한다. 100% 아닙니다. 부부간에 이별을 할 팔자라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로 보는 이 일주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토일주 마지막 6번째로 기해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일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유겸전, 거제입고 라고 말씀드립니다. 12운성 중에 태에 해당이 되며 천수, 천문, 역마, 갑기, 암합이 되어 있습니다. 갑기, 토, 암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색 잡기는 금기사항 중 제1의 조항이라고 지적해 두니 먼저 자신을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기 바란다. 기해일주에 태어나신 분은 주색 잡기는 금기사항 중에서 제1조항이라고 합니다. 금기사항입니다. 주색 잡기. 또한 이성관계의 알쏭달쏭한 사연도 심신하지 않게 발생되어 사람을 곤혹스럽게도 하지만 그것은 남녀간에 인기가 높아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색성관계가 그다지 싫지 않아 자초한 화근도 되겠으나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기해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본인 탓입니다. 본인 탓이니까 스스로 자초했으니까 누구를 탓할 건 못 되겠지요. 그러나 재운과 관운은 대길하며 하고 싶은 일은 뜻대로 해 보기도 하는 팔자를 타고 났으니 이만한 명도 흔치가 않다. 그러니까 기해일에 태어나신 일주를 가지신 분은 기해일에 태어나신 분은 대단히 좋은 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없고 세상에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중에 나쁜 게 있고 나쁜 중에 좋은 게 반드시 있습니다. 두뇌가 총명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어관이 단정하다.
그러나 비밀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를 염려가 있다. 재물복은 있으나 인정이 많아 남에게 쏟기 쉽고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며 분주하다. 직업은 자기의 자존심을 침해받지 않고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좋다. 특히 관계는 물론 어술계통 중에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이 적격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무엇이나 옳다고 하고 반박하면 즉시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해일주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배짱이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매우 소심하다. 신체적 결함으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명랑한 듯 보여도 마음속으로 현실을 도피하여 응거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신변이 항상 우울하다. 그러나 해에 있어서 기는 덕합기인이기 때문에 흉함은 소멸시켜 남다른 명예와 복록이 따른다. 그러니까 흉한 게 있어도 흉운이 있어도 반드시 또 기운이 덮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흉하다고 해서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길하다 해가지고 너무 잘난 체하면 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당합니다. 뭐 그러니까 인생살이 새옹지마 뭐 그런 뜻이죠. 운이 좋다고 이제 운이 좋으면 뭐 운이 좋은 대로 즐기면 됩니다. 그냥 예. 항상 만사에 신중을 기하고 마음과 신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매사에 의욕적으로 자신을 갖고 화려하게 부딪혀야 대성한다. 기의 일에 태어나신 분의 성향입니다. 섭지의 진흙에 비유될 정도의 진짜 음의 토이다. 뛰어난 면은 없지만 오리지널 발상에는 두드러진 면이 있다. 기의 일에 태어나신 분이 또 아이디어는 좋으신가 봅니다. 다음은 기의 일에 태어나신 분의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의 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총명하고 건전하니 귀인지상이다. 상격은 법관, 의사, 공직 등으로 대성하나 합격은 음식점, 농업, 운수업 등과 인연이 있다. 뭐 합격이다고 해서 돈을 못 벌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상격이라고 해서 또 돈 많이 벌고 뭐랍니까 이 명예, 권세, 뭐 부귀 다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간이 너무 왕하면 무능한 공처가로 아내가 각권을 진다. 사업보다는 월급 생활이 길하며 대개 자식복이 있으며 삼형제를 둔다. 여자, 현모양처로 생활력이 강하며 규모가 있으나 권태가 많아 남편에게 실정을 빨리 느끼는 편이다.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월급생활, 교육 등에 진출하나 합격은 식당이나 유흥업계로 많이 진출한다. 자식이 귀한 편이나 관살이 투출하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을 버리고 도망갈까 두렵다. 금수가 조금만 왕해도 화류계로 나가기 쉽다. 불안한 편이며 비밀이 많고 엉큼하다. 여자는 조금 신약한 것이 좋다. 여자 사주는 신강하거나 신왕한 것보다는 약간 신약한 편이 좀 좋습니다. 너무 신왕하면은 남자를 갖다가 누르고 뭐 하면은 너무 세게 누르고 이러면은 남자가 남편분이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남편분이 길을 못 펴가지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활동도 못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약간 신양한 것이 좋고 또 강하신 분은 자기를 약간 누르시고 거한 재미라는 말이 있죠. 남편을 갖다가 약간 올려주면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일주 중에서 기토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토일주는 기축과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의 6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일주에, 그러니까 금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주에는 경금일주와 신금일주가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